로비 바닥이 반짝였어요. 아이들이 신발장에 슬리퍼를 던져놓고 뛰어다니는 동안 문 옆에 붙은 향기가 과하게 달달했어요. 바닐라랑 뭔가 꽃 비슷한 냄새가 섞였는데 그 냄새의 주인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녀가 미소를 길게 내리며 말했어요. 할인이 엄마 오셨네요. 아, 정확히 말하면 제가 엄마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쾅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뒤통수로 피가 끓어올라서 귀가 뜨거워졌고 아이들이 달리던 고무바닥이 갑자기 젤리처럼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유치원 선생님 두 사람이 서로 눈을 맞추더니 손에 들고 있던 원화기록표를 동시에 내려다봤어요. 거기 검은 볼펜 글씨로 친모장이나라고 박혀 있었어요. 제 이름은 볼펜 자국 밑에서 얇게 긁혀 나갔고요. 손끝이 저릿했어요. 제가 입을 열고 제가 엄마예요, 저예요, 제 배에서 나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유리잔에 금 가득 갈라졌어요. 할인이 저를 보고 엄마 하고 팔을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여자 쪽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검은 레깅스에 하늘색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가 허리를 굽히더니 할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할인 오늘도 예쁘네. 그 목소리가 샴푸 광고처럼 부드러웠어요. 저는 할인 손을 재빨리 잡아 제 쪽으로 끌었어요. 손 대지 마세요. 제 말에 그녀는 어깨를 조금 으쓱했고 뒤에서 한 선생님이 머뭇거리면서 말했어요. 두 분 잠깐 원장실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시죠. 행정상 약간 문제가 있었나 봐요. 약간이라니요? 제 속에서 웃음인지 비명인지 모를 것이 튀어나오려 했어요. 저는 손바닥으로 복도를 문지르듯 걸었어요. 제 발뒤꿈치에 신발이 스치며 찍소리가 났어요. 창가에 붙은 아이들 그림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려 보였어요. 원장실 문이 딸각하고 닫혔을 때 방 안은 나무 서랍장 냄새와 볼펜 잉크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원장은 미간을 모으고 볼펜을 탁자에 2번 두드렸어요. 한서윤 학부모님 그리고 장이나 학부모님. 저희 기록상으로는요. 최근에 가족관계 서류 업데이트가 있었고 그에 따라 친모 성명이 변경되었어요. 원장의 말투는 귤 껍질처럼 매끈했지만 속은 말라 있었어요. 제가 고개를 올려다보자 원장은 용수철처럼 시선을 피했어요. 누가 언제 어떻게 바꿨어요? 제가 한 단어씩 내리찍듯 물었어요. 원장은 서랍에서 폴더를 꺼냈어요. 손톱 끝에 연핑크 매니큐어가 반짝였어요. 폴더를 펼치자 사본이 나왔어요. 친자 확인 동의서. 제 이름 칸에는 얇은 줄이 그어져 있었고 물 안에 장이나의 이름이 정확한 자획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사인의 획이 제 사인과 닮았는데 딱 한 획만 더 깊었어요. 저는 그 한 획 때문에 숨이 막혔어요. 저희도 행정상 판단만 할 수 있어요. 공식 서류가 오면 반영을 할 뿐이라서요. 원장은 중립을 연기했어요. 그 중립은 누구에게나 친절한 척하면서 결국 강자에게 기대는 태도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출생증명서 사진, 가족관계 등록부 스크린샷, 예방접종 수첩 사진을 연달아 펼쳤어요. 화면 속 제 배는 터질 듯 부풀어 있었고 수술실에서 씩 웃고 있는 제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이게 제 아이예요. 제 아이라고요. 제 배에서 꺼냈어요. 제 피를 먹고 자랐어요. 제 목이 스스로를 긁는 느낌이었어요. 장이나는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얇은 손목에 작은 상처가 하나 보였는데 하얗게 아물어 있었어요. 그녀가 한숨을 아주 천천히 쉬었어요. 서류가 말해 주더라고요. 그 말이 제 뺨을 스쳤어요. 싸늘했어요. 그날 오후 단톡방이 폭발했어요. 우리 반 맘 채팅창에서 알림이 연속으로 올라왔어요. 아까 그거 봄? 서류 바뀐 건 사실이라던데 그 집 사정 어려웠다던데 친엄마가 나타났대. 웃긴 이모티콘과 혀를 차는 이모티콘이 번갈아 올라왔어요. 닉네임 민트 초코사랑이 링크를 올렸어요. 익명 커뮤니티 글이었어요. 아이를 되찾은 엄마의 사연. 전남자친의 가정폭력과 방임법이 도와줬어요. 글 중간중간 누군가 제 사진을 가져다 붙였어요. 할인과 함께 케이크에 촛불을 불던 사진이 제 허를 찔렀어요.
그 댓글들 중 하나가 아이를 위한 최선은 생모라고 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세탁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세탁기가 멈춰 있었고 고무 패킹 사이에 젖은 물기가 있었어요. 수건에서 섬유유 연제 냄새가 났어요. 제 눈물과 섞였어요. 내가 엄마예요. 아무도 듣지 못하는 말이 세탁실 타일에 부딪혀 돌아왔어요. 도혁에게 전화를 10번 했어요. 연결 신호음이 4번 울리고 끊겼어요. 문자로 회의 중이야. 오해가 있을 거야 라는 답이 왔어요. 오해. 그 단어가 제 입에서 썩은 씨앗처럼 꺼내졌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오후 3시 그는 또 사라졌어요. 매번 그 시간이 비어 있었어요. 결혼기념일마다 왜 카페에서 혼자 촛불을 불게 됐는지 그 시간이 갑자기 퍼즐처럼 맞춰졌어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할인의 머리를 감겨주면서 웃었어요. 거품이 토끼기처럼 솟았어요. 할인이 까르르 웃었어요. 거품이 뺨을 타고 내려와 쇄골 위에서 빛났어요. 그 부드럽고 맑은 선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칼이 약간 무뎌졌어요. 그런데도 제 등허리는 굳어 있었어요. 화장실 거울 속 제 어깨는 낮고 날카로웠어요. 엄마는 하나야. 저는 속삭였어요. 할인이 물을 찰박이며 하나요? 하고 따라했어요. 그 목소리가 제 심장을 붙잡았어요. 밤이 오자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변호사를 검색했고 가사 전문으로 유명한 윤서진 변호사를 찾았어요. 상담 예약한의 사연을 입력하는데 손가락이 떨려서 오타를 내고 지우고 다시 썼어요. 상간녀가 유치원에 친모로 등록했습니다. 제 아이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조작된 서류 같습니다. 전송을 누르고 나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저는 사진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임신 테스트기의 2줄 초음파의 흐릿한 검은 동그라미 제 배 위로 손을 올린 도혁의 손. 그때 그의 손은 다정했어요. 따뜻했어요. 손가락이 배꼽 주변을 문지르며 그는 귓불에 숨을 불어넣듯 말했어요. 서윤, 너랑 우리 애 때문에 내가 잘할 거야. 그때 저도 그의 목덜미를 당겨 입술을 포개었어요. 좋았어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날숨과 들숨이 엉키고 허리가 저절로 휘어지던 밤을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정함이 겨우 오후 3시의 빈틈을 가리던 커튼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기억 속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지금 제 피부에는 얼음 같은 흔적만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조용히 끝내라. 집안 망신이다. 그 목소리는 늘 반찬에 소금 한 줌을 더 끼얹은 듯 짰어요. 저는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조용히 살았어요. 조용히 아이 키웠어요. 조용히 모욕당하지는 않겠어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손끝이 따끔했어요. 끊자마자 그녀가 단톡방에 남긴 글이 캡처되어 제게 왔어요. 요즘 여자들은 애 아빠 잡으려고 별 짓을 다 한다. 저는 그 캡처를 삭제하고 냉장고에서 물 한 병을 꺼내 들이켰어요. 차가운 물이 식도에 닿을 때마다 가슴의 열기가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유치원에서 운영위원회를 연다기에 참석했어요. 강당에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뒤쪽에 커피 머신이 드르륵 소리를 냈어요. 몇몇 엄마들이 제게 인사하는 척하면서 눈빛을 아래 위로 흘었어요. 저는 스카프를 조여 매고 무대로 향했어요. 장인아가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눈가의 촉촉함을 연출해두고 입꼬리를 다물고 있었어요. 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행정적 문제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고 양측 학부모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그녀가 일어났어요. 저는요, 그녀가 잠깐 숨을 고르더니 회의실을 훑어보는 시선을 선사했어요. 아이를 잃었었어요. 제 배에서 나왔지만 제 품에서 떠났어요. 근데 다시 찾았어요. 할인이 눈을 보면 알아요. 피가 부른다는 걸. 그 말이 칼날에 발랐던 기름처럼 사람들의 의심을 미끄러지게 만들었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손바닥을 느리게 오므렸다 폈어요. 송금 사이로 땀이 솟았어요. 제 차례가 되자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여러분, 저는 한서윤이에요. 이 아이의 엄마예요. 제가 임신했을 때 저는 매일 밤 속이 뒤틀려 화장실로 뛰었어요. 배가 뭉치면 뜨거운 물수건을 대고 밤새 숨을 새면서 버텼어요. 수술실에서 할인을 처음 안았을 때 제 피부에 피와 땀과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제 아이의 몸 냄새가 아직도 여기에 있어요. 저는 가슴을 쓸었어요. 서류요? 서류 보여드릴게요. 저는 태블릿을 켜서 출생증명서를 화면에 가득 띄웠어요. 의료진 이름, 산부인과 로고, 제 이름. 그날 찍힌 동영상도 재생했어요. 첫 울음소리 들리세요? 강당의 스피커에서 아기의 울음이 작게 흘렀어요. 사람들 몇 명이 눈썹을 찡그렸어요. 그 소리가 회의실의 공기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뒤쪽에서 한 위원이 손을 들었어요. 결국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공식 기관에 친자 검사를 하시죠. 그 결과로 기록을 정정하면 되겠네요. 마이크가 내려오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다시 달아오르려는 찰나 장인아가 나지막이 웃었어요. 좋죠. 도망치지 말아요, 서윤 씨. 그 말이 제 발목에 사슬처럼 감겼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공기관으로요. 시료는 제 앞에서 봉인하세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동자 한가운데에 제 얼굴이 작게 비쳤어요. 그 얼굴이 낯설었어요. 낯선데 단단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할인을 침대에 눕히고 등줄기를 천천히 쓸어주었어요. 아이는 금방 잠들었어요. 작은 입술이 살짝 열려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는 아이방 창문을 아주 조금만 열었어요. 바깥 공기가 담요처럼 차갑고 얇게 들어왔어요. 그 공기 속에서 제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사진첩을 또 뒤졌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침대 시트가 구겨진 사진. 제 다리 위로 도역의 팔이 놓여 있고 그의 입술이 제 어깨에 떨어져 있었던 어느 여름밤. 땀이 송골송골 맺힌 제 쇄골을 그는 혀끝으로 아주 천천히 훑었어요. 숨이 깊어졌어요. 저는 그때 행복했어요. 벽지의 패턴까지 또렷했어요. 그 기억을 떠올렸을 때 제 안쪽 어딘가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런데도 그 떨림은 지금의 공포와 섞여 검게 변했어요. 그가 같은 손, 같은 입술로 다른 여자의 목덜미에 닿았을 상상을 하자 속이 뒤틀렸어요. 불쾌감이 골반에서 목까지 훅 치고 올라왔어요. 저는 내 뺨을 한번 손등으로 문질렀어요. 됐어. 제게 말했어요. 그건 과거였어. 지금은 아이야.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윤서진 변호사를 만났어요. 깔끔한 셔츠에 얇은 안경을 쓴 그녀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끊지 않고 들었어요. 일단 임시조치부터 신청하죠. 유치원에 기록 보전 명령과 접근 제한 공문을 보내요. 그리고 CCTV 확보. 행정망 접속 기록도 요구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컵에 꽂은 금속 빨대처럼 차갑고 굳었어요. 사설기관은 믿지 마세요. 공기관에서 채취하고 봉인하는 과정을 전부 영상으로 남겨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떨릴 때마다 그녀가 물을 권했어요. 물병을 입에 대자 금속 뚜껑이 이빨에 살짝 부딪히며 딸깍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제 정신을 붙잡아 줬어요. 남편은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말했어요. 회의 중이래요. 오해래요. 오후 3시마다 사라져요.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한번 흔들렸어요. 그럼 그의 폰 기록, 메일 송수신, 회사 서버 접근 기록도 함께 보존해야겠네요.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치원 담장 쪽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담장 틈으로 깜박이는 불빛을 봤어요. 시계가 밤 9시를 지나고 있었어요. 담장 안쪽 기록실 창가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셔터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들고 녹화를 눌렀어요. 줌을 당기자 매끈한 포니테일이 보였어요. 하늘색 블라우스.
장이나였어요. 그녀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분 후 서류철을 안고 나왔어요. 팔에 걸친 작은 토트백이 불룩했어요. 그녀는 서둘러 주변을 살피고 사라졌어요. 제 심장이 심하게 뛴 탓인지 영상이 살짝 흔들렸어요. 흘러내리는 땀을 손등으로 훑자 소금 맛이 났어요. 저는 즉시 윤서진 변호사에게 영상을 전송했어요. 확보했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어요. 좋아요. 내일 아침 바로 가서 보전 신청할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도혁이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늦었네. 그는 웃으려다 입술만 떨었어요. 회의가 길었어? 제가 물었어요. 그는 눈을 깜빡였어요. 그냥 회사가 좀 복잡해. 그의 어깨를 스치는 바람이 차가웠어요. 오후 3시는? 제가 오랜만에 직구를 던졌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가 내렸어요. 서윤 미안해. 예전에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어. 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예전에? 제가 웃었어요. 제 웃음은 유리컵이 깨질 때 나는 소리였어요. 어제는? 오늘은? 그는 대답을 미뤘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무서워. 회사도 내가 떠날까 봐도. 근데 그녀가. 그는 말을 멈췄어요. 누가? 제가 물었어요. 장인아가 나한테 예전에 유산을 했다고 했어. 내가 책임지라고 했다고. 그는 허공을 보며 웃었어요. 그 말을 믿었어? 제 목소리가 낮게 갈아졌어요. 내가 죄책감이 있었어. 그가 말했어요. 죄책감으로 우리 딸을 바꿀 순 없어. 제가 그의 손을 빼냈어요. 손바닥 사이에 남은 땀의 끈적함이 역겨웠어요. 동시에 슬펐어요. 참 애매하게 슬펐어요. 그 끈적함이 우리가 서로를 잡아주던 기억의 마지막 감촉 같아서요. 밤에 저는 할인 옆에 누워 있었어요. 아이가 자면서 손으로 제 티셔츠 자락을 꼭 잡았어요. 엄지손가락을 입에 넣었다 빼는 습관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 손을 잡고 입에서 빼줬어요. 괜찮아요, 우리 아가. 속삭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이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어요. 아이의 귀는 따뜻했고 귓불은 복숭아처럼 말랑했어요. 그 감촉이 제 몸의 가장 깊은 곳을 안정시켰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윤서진 변호사였어요. 사설 검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결과가 나왔다는데 불일치로 나왔다네요. 하지만 내일 공기관 재채취 승인 떨어집니다. 침착하세요. 불일치. 침대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또 장난질이구나. 제가 이를 악물고 속삭였어요. 제 혀 아래가 아려왔어요. 불타는 듯이 화가 났어요. 동시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 웃음이 소리 없이 새었어요. 그래, 끝까지 가자. 다음 날 채취 현장에서 저는 모든 과정을 내 눈으로 확인했어요. 장갑, 라벨, 봉투, 봉인 테이프. 하나하나 소리를 기억해 두었어요. 비닐이 찢기는 소리, 라벨을 떼는 소리, 봉인 테이프를 누르는 소리. 장인아는 시선을 피해 있었어요. 그녀의 입술이 말라 있었고 혀끝으로 그 입술을 여러 번 적셨어요. 바람이 창틈으로 들어와 냉기로 뺨을 치고 지나갔어요. 제 등줄기에도 차가운 기운이 후고 갔어요. 그런데도 제 발은 바닥에 깊이 박힌 말뚝처럼 단단했어요. 내가 뭐라 하든 서류가 뭐라 하든 오늘부터 너는 나한테 못 와.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목 안쪽에 힘줄이 팽팽해졌어요. 제가 사인을 남길 때 손끝이 잠깐 떨렸어요. 그러나 서명을 끝내고 눈을 들었을 때 제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작은 자부심이 제 어깨를 세웠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하늘이 맑았어요. 푸른색이 도려낸 유리처럼 투명했어요. 저는 갑자기 카메라를 켜서 셀피를 찍었어요. 얼굴이 초췌했지만 눈이 굳건했어요. 필터를 씌우지 않았어요. 그 눈으로 저는 맘카페 라이브를 켰어요. 여러분, 저는 한서윤이에요. 제가 이 아이의 엄마예요.
저는 한 단어 한 단어를 고르는데 모두 심장을 썼어요. 사람들 말보다 사실을 봐주세요. 오늘 공기관에서 재채취했고 절차를 다 찍었어요. 댓글이 쏟아졌어요. 욕설과 응원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출생증명서, 예방접종 수첩, 성장 앨범을 차례로 화면에 비췄어요. 아이가 이유식을 먹다가 얼굴에 고구마를 묻힌 사진에서 채팅창의 속도가 잠깐 느려졌어요. 몇몇 하트가 조용히 올라왔어요. 엄마는 하나예요. 저는 마지막에 그렇게 말했어요. 제 목소리의 끝이 아주 조금 떨렸지만 그대로 내보냈어요. 거짓 웃음은 없었어요. 제 눈이 카메라를 떠나지 않았어요. 라이브를 끄고 숨을 고르는 순간 메시지가 왔어요.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어요. 잘하네. 근데 서류는 내 쪽이야. 장이나였어요. 저는 화면을 캡처하고 아주 짧게 답했어요. 끝까지 보자.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빌딩 유리창에 하늘이 거꾸로 매달려 있었어요. 그 안쪽 어딘가에 제가 아주 작은 점으로 서 있었어요. 그 점이 깜빡이며 제게 불을 보냈어요. 버텼어요. 저는 소곤거렸어요. 나는 오늘도 버텼어요. 그날 밤 도혁이 조심스럽게 제 방 문을 두드렸어요. 문틈 사이로 그가 들어왔어요. 조심스럽게 침대 끝에 앉았어요. 서윤, 나 내일 증언할게. 회사 일도 그 여자에게 자료 준 것도 다 얘기할게.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왜 이제야? 제 입이 먼저 움직였어요. 왜 내 등에 칼 꽂히고 나서 칼 빼주는 척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인이 잠결에 몸을 뒤척였어요. 저는 손가락을 입술에 올렸어요. 쉿. 도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미안했어. 진짜로. 그 말이 이번엔 아무것도 설득하지 않았지만 희미하게 벽지를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의 등을 보고 있었어요. 한때 그 등이 제게는 한여름 저녁 같은 안식이었어요. 이제는 낯선 도시의 방범등 같았어요. 차갑고 멀고 그래도 어둠 속에서 반짝였어요. 창밖에 바람이 불었어요. 얇은 커튼이 살랑였어요. 그 움직임이 아주 잠깐 제 허리 아래쪽을 스치듯 설렘을 가져왔어요. 그런 제 몸이 스스로 놀라서 움찔했어요. 이상하죠. 제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버려지고 모욕당하고 그래도 살아있는 몸은 사랑을 기억하고 따뜻했던 밤의 호흡을 기억하고 동시에 혐오를 기억해요. 저는 제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부끄러움은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 것이어야 할 건 아이와 나의 내일 그리고 내 이름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공기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담당 직원의 목소리가 건조했어요. 사전 통지만 드립니다. 최종 문서는 오늘 오후에 발송될 거예요. 확인 과정에서 일치 판정입니다. 일치. 제 무릎이 툭 하고 이불에 떨어졌어요. 숨이 한 번 크게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웃음이 뺨을 타고 귀 뒤로 돌아갔어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아이 방으로 뛰어갔어요. 할인이 막 눈을 떴어요. 엄마? 저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응, 우리 아가. 우리 오늘 떳떳하게 갈 거예요. 아이의 몸이 제 가슴에 딱 붙었어요. 심장과 심장이 맞닿았어요. 그 따뜻함이 제 척추를 타고 내려가 골반까지 퍼졌어요. 저는 그 온기를 한 점도 흘리지 않으려고 등허리를 동그랗게 말았어요. 문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서 입술에 립밤을 바르고 머리를 높게 묶었어요. 제 목선이 드러났어요. 피부가 맑아 보였어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오늘은 내가 날 사랑할 거야. 계단을 내려오는데 햇빛이 난간에 길게 누워 있었어요. 그 빛 위를 밟을 때마다 발바닥이 따뜻했어요.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어요. 저는 걷고 또 걸었어요. 원장실까지. 문이 열리고 서류가 책상 위에 놓였어요. 공식 결과 일치. 검은 활자가 박혔어요.
그 활자 사이로 제 이름이 빛났어요. 저는 책상 모서리에 손을 얹고 숨을 쉬었어요. 길게, 아주 길게.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기록을 되돌려 주세요. 제 목소리는 맑았어요. 누군가 박수를 아주 작게 쳤어요. 그 소리가 바람에 스며들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장인아가 서 있었어요. 눈밑이 까맣게 내려와 있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제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끝났네.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물 한 병을 꺼내 건넸어요. 마시세요. 그녀가 한참을 보더니 물을 받았어요. 왜죠? 갈증나 보였어요. 제가 말했어요. 햇빛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제 귀 뒤에 머리카락을 밀어 넣었어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나도 엄마가 필요했어. 그녀가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어떤 매듭이 느슨해졌어요. 당신도 누군가의 딸이었겠죠.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잠깐 서로를 보았어요. 그 침묵은 이상하게 뜨겁지 않고 미지근했어요. 피곤을 씻겨주는 미지근함. 그 온도가 우리 둘 사이를 겨우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돌아오는 길에 할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는 하나지? 아이가 물었어요. 응. 엄마는 하나야. 제가 대답했어요. 손가락 사이로 땀이 났어요. 그 땀은 달지 않았어요. 맑았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흰 구름이 길게 찢겨 있었어요. 그 틈으로 파란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빛을 아주 오래 쳐다보았어요. 가슴이 가벼워졌어요. 저 멀리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도시의 작은 상자처럼 줄지어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제 어깨가 가벼웠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현관에 신발을 벗고 아이와 마주 앉아 귤을 깠어요. 귤 껍질에서 향이 터졌어요. 그 향이 우리 얼굴에 앉았어요. 아이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엄마는 하나예요. 법원 복도 바닥에 햇빛이 길게 누워 있었어요. 그 빛의 사각형 위로 사람들이 오가며 구두굽 소리를 찍찍 남겼어요. 제 손에 들린 파란 번호표가 땀에 미끄러졌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숫자 27이 두 장 겹쳐 보였어요. 윤서진 변호사가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었어요. 오늘은 기록으로 말하게 하죠. 감정은 제가 막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침을 삼키는 소리까지 크게 들렸어요. 재판정 문이 열리고 공기가 달라졌어요. 서늘했어요. 나무 벤치에 앉아 오른쪽에서 기침 소리가 났어요. 왼쪽 앞줄에는 장인아가 앉아 있었어요. 눈밑이 푸르스름했고 립스틱은 거의 지워져 있었어요. 그녀가 무릎 위에서 손가락 두 개를 서로 문지르고 있었어요. 그 문지름이 마치 사라질 수 없는 얼룩처럼 계속 이어졌어요. 판사가 들어오고 모두 일어났어요. 제 다리 뒤쪽 근육이 순간적으로 딱딱해졌어요. 윤서진 변호사가 먼저 자료를 내었어요. 공기관 친자검사 결과가 앞장, CCTV 캡처가 그 다음, 행정망 접속 기록이 그 뒤였어요. 화면에 띄워진 캡처에서 기록실 문이 밤 9시 42분에 열리고 9시 57분에 닫히는 장면이 반복되었어요. 판사가 눈썹을 들어 올렸어요. 피신청인 측 반박 있습니까? 장인아 쪽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뢰인은 아이를 잃은 과거 트라우마로 현실 판단이 흐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 절차상의 오해와 착오가 복합적으로 판사가 말을 잘랐어요. 그 착오가 타인의 신분 기록을 변경할 정도였다는 겁니까? 목소리가 평평했지만 그 평평함이 칼날처럼 반짝였어요. 증인석에 도혁이 섰어요. 회색 정장이 어깨에서 조금 떠 있었어요. 그는 마이크에 가까이 입을 댔어요. 목젖이 한번 크게 움직였어요. 제가 회사 내부 자료를 장인아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저를 압박하던 투자 계약 이슈 때문에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 사진을 오래전부터 공유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마지막 말에서 더 작아졌어요. 왜요? 판사가 물었어요. 죄책감이 있었어요.
과거의 일로. 도혁이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하지만 제 아이의 친모는 서윤입니다.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어요. 제가 무너졌고 그 틈을 그녀가 비집고 들어왔어요. 제 책임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잠깐 움직였어요. 누군가 한숨을 삼켰어요. 저는 의자 가장자리를 손톱으로 눌렀어요. 손톱 밑이 하얗게 질렸어요. 윤서진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봉인 절차 영상을 재생했어요. 하얀 장갑, 파란 라벨 봉투가 닫히는 소리. 그 바스락거림이 판사석까지 아주 선명히 닿았어요. 저는 그 소리를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롭게 들었어요. 제 심장도 그 리듬에 맞춰 조용해졌어요. 윤 변호사가 마무리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본건은 친권 분쟁이 아니라 타인의 신분 기록을 허위로 변경하여 사회적 혼란과 아동의 정서적 피해를 초래한 건입니다. 아이의 일상을 안정시키기 위한 임시 접근 제한, 기록 원상 회복, 그리고 유치원 측의 자료 보전 조치를 청구합니다. 판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어요.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얇은 비늘처럼 바삭거렸어요. 시간이 늘어났어요. 제 무릎 위에서 제 손이 서로를 단단히 잡았어요. 마침내 판사가 말했어요. 기록을 보니 사실관계는 충분히 명확합니다. 원상회복을 즉시 명합니다. 피신청인은 유치원 및 관련 기관에 접근하지 말고 아동과의 접촉을 시도하지 말 것. 유치원은 자료 보정과 내부자 교육, 절차 개선안을 제출할 것. 망치 소리가 땅 하고 울렸어요. 그 한 번의 소리가 제 몸 안 어딘가에서 굳어있던 덩어리를 깨부쉈어요.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 숨이 제 우울의 어두운 가장자리를 한 겹 벗겨냈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따뜻했어요. 고개를 드니 하늘이 종이처럼 얇고 환했어요. 윤서진 변호사가 제게 물었어요. 괜찮겠어요? 저는 웃었어요. 네. 입술이 말라 있었지만 웃음은 확실했어요. 도혁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제 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동자에 미안함과 안도가 동시에 얹혀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이 무너질 뻔하다가 버텼어요. 이혼 얘기는 나중에. 제가 먼저 말했어요. 응. 그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 짧음이 우리 사이의 길이를 정확히 재줬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맘카페 라이브를 다시 켰어요. 조용한 방, 삼각대로 고정된 폰 화면 속 제 얼굴. 오늘 판결이 나왔어요. 저는 짧게 말했어요. 아이의 기록이 원상회복됐고 접근 제한 명령도 나왔어요. 도와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욕하신 분들 저는 기억하려고 해요. 왜냐면 다음에 누군가 같은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이 같은 말을 하지 않게끔요. 채팅창이 순간 멈칫했어요. 몇몇 닉네임이 사과를 올렸어요. 몇몇은 조용했어요. 저는 더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끄고 조용히 불을 껐어요. 방이 어둡지 않았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거리의 불빛이 페인트 벗겨진 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유치원에서는 일주일 뒤 학부모 회의가 열렸어요. 원장이 나와 사과문을 읽었어요. 목소리가 종이장처럼 떨렸어요. 절차 위반과 내부 관리 소홀을 인정합니다. 교직원 전원 재교육과 외부 감사 시스템 개선을 시행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도 사과했어요. 저는 가볍게 인사했어요. 속이 시끄럽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단순했어요. 되돌려졌다는 사실이 저를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장인아는 오지 않았어요. 대신 변호사를 통해 치료를 받겠다는 내용의 서면이 전달됐어요. 그 한 장의 종이가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에서 아주 작지만 중요한 선을 긋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오자 현관에 작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보내는 사람은 없었어요. 열어보니 하얀 편지지가 접혀 있었어요. 물 고마웠어요. 그날 단 한 줄이었어요. 글씨가 흔들려 있었어요. 편지지는 향이 없었어요. 아무 냄새가 안 나서 좋았어요.
저는 그 종이를 책 속에 끼워 넣었어요. 맨 앞장에 인간이라고 쓴 뒤였어요. 그 말이 조금 촌스러웠지만 그 촌스러움이 좋았어요. 밤이 되어 할인이 저를 불렀어요. 엄마, 내일 발표회 연습 같이 해요. 저는 웃었어요. 거실 바닥에 앉아 손뼉을 치며 아이가 불러줄 동요를 들었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높낮이를 타고 들썩였어요. 아이가 손으로 하트를 만들었어요. 그 하트가 삐뚤었어요. 저는 그 삐뚤음이 좋아서 박수를 과장되게 쳤어요. 완벽했어요. 아이가 웃다가 제 무릎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 순간 저는 바닥의 차가움과 아이의 볼의 따뜻함, 등줄기에 흐르는 미지근한 땀을 동시에 느꼈어요. 살아있다는 것이 제각각 온도의 집합처럼 선명했어요. 잠들기 전 거울 앞에서 서 있었어요. 목덜미의 작은 점, 쇄골의 얇은 선, 제 눈 밑의 연한 그림자. 손가락 끝으로 자기 몸의 경계를 느껴봤어요. 먼지처럼 얇은 경계였어요. 제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아주 천천히 내렸다 올렸어요. 괜찮았어요. 저는 제게 말했어요. 과거의 행복과 현재의 상처가 제 피부 위에서 껴안고 있었어요. 둘 다 제 것이었어요. 어느 것도 내쫓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서로를 조금씩 다독이기로 했어요. 제 몸은 제 것이었고 제 이름은 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제 것이었어요. 발표회 날 유치원 강당의 종이꽃이 바람에 바스락거렸어요. 아이들이 줄지어 서서 노래를 시작했어요. 할인이 무대 위에서 저를 찾았어요. 두 눈이 반짝였어요. 그 눈이 저를 발견하자 입꼬리가 아주 크게 올라갔어요. 저는 두 손을 들어 하트를 그려 보여주었어요. 아이가 같은 모양을 따라했어요. 노래가 끝나고 아이들이 무대 아래로 내려오자 할인이 제게 달려왔어요. 땀에 젖은 이마가 제 뺨에 닿았어요. 엄마는 하나죠? 아이가 또 물었어요. 저도 아이의 볼을 두 손으로 감싸고 말했어요. 응, 하나야. 언제나. 그 말이 공기 중에 순간 반짝였어요. 반짝임이 내내 꺼지지 않았어요. 강당을 나오는 길에 몇몇 엄마들이 다가왔어요. 그때 미안했어요. 도움을 늦게 드려 죄송해요. 그 사과들 사이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사과는 모양이 예뻤고 어떤 사과는 모서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둘 다 받았어요. 오늘은 상자를 닫지 않기로 했어요. 다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우리가 어떤 버튼을 눌렀고 어떤 말로 누군가를 밀어냈는지 기억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집에 돌아와 현관에 놓인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그 동작이 이상하게 기분을 좋게 했어요. 부엌에서 물을 따라 마셨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어요. 저는 그 흔들림에 맞춰 느리게 숨을 쉬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제 폐를 채우고 다시 나갈 때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런 조용함은 싸움의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라 싸움의 끝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였어요. 밤늦게 도역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서류 다 정리했고 상담도 시작했어. 공동친권은 포기할게. 양육비는 성실히 낼게. 할인 앞에서는 항상 내 편 들게. 저는 잠깐 화면을 바라보다가 알겠어요. 할인 앞에서만 진심이면 돼요라고 답을 보냈어요. 점 하나를 붙일까 말까 망설이다가 붙이지 않았어요. 점이 없이 끝난 문장이 더 단단해 보였어요. 그리고 폰을 뒤집고 불을 껐어요. 어둠이 한 번에 밀려왔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오늘의 어둠은 내 편이었어요. 잠이 들기 직전 낮에 햇빛이 법원 바닥 위에 누워있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사각형 위로 지나가던 구두굽, 그 그림자의 모양, 제 손바닥에 땀 봉투가 닫히던 소리, 망치가 울리던 순간 모든 것이 서로를 끌어안고 하나의 긴 선이 되었어요. 그 선이 내일로 이어졌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엄마는 하나예요. 대답이 들렸어요.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 알고 있었어요. 제 가슴 한가운데서 들려왔어요. 그 답을 들으며 저는 눈을 감았어요. 깊고 오래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할인이 제 볼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도 같이 가요. 저는 눈을 뜨고 웃었어요. 그럼요.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제 눈동자에 맺혔어요. 맑은 빛이었어요. 그 빛 아래에서 저는 아주 간단한 사실 하나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어요. 나는 이 아이의 엄마였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법원 판결 이후의 일상은 생각보다 빨리 안정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작은 떨림이 있었어요. 유치원 마당에서 할인이 친구들과 뛰노는 걸 바라볼 때 저는 문득문득 그날 로비에서 모욕당했던 순간을 떠올리곤 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던 그 감각이 아직도 피부 밑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맘카페에서는 한동안 제 얘기가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어요. 조용히 스쳐 지나간 몇몇 글들 속에는 사과와 응원의 댓글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굳이 확인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제 제 아이의 자리가 되찾아졌다는 사실이었어요. 도혁은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미안함보다 그가 제 등을 떠밀던 순간들을 더 오래 기억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그는 공동친권을 포기했어요. 할인에게는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라고 말해줬지만 그 말이 무게를 가지려면 앞으로의 행동이 증명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장인아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다만 변호사를 통해 치료를 받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짧은 편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엄마라는 단어에 너무 목말랐어요. 미안했어요. 그 문장을 읽고 저는 한참 동안 창문 밖 하늘만 바라봤어요. 그녀가 제 아이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던 순간의 분노는 여전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얼마나 비틀어진 목마름 속에서 헤매고 있었는지도 느껴졌어요. 할인의 발표의 날 무대 위에서 아이가 저를 찾으며 환하게 웃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이가 손으로 하트를 만들었고 저는 같은 모양을 크게 그려 보여줬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부서지고 다시 일어서 왔는지, 그리고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제 말이 진짜였다는 걸요.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잘했어요, 서윤. 제 목소리가 방 안의 고요에 스며들었어요. 싸움은 끝났고 새로운 내일이 열렸어요. 엄마는 하나라는 사실, 그 단순하고 확실한 진실이 제 심장 깊은 곳에서 맑게 울리고 있었어요.